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을 뿐이었다. 버리거나 다시 넣거나 그렇게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앞에서 손이 멈췄다. 시간도 생각도 그 자리에 함께 멈춰 섰다. 그날의 시간을 그날 나는 특별한 마음으로 서랍을 연 게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었고 오래 쓰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서랍 속에는 늘 그렇듯이 어디에 쓰는지도 잊은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펜이 안 나오는 볼펜, 한쪽이 사라진 장갑, 설명서를 읽지 않은 채 넣어둔 기계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익숙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고 머릿속은 비어 있었다. 이건 필요 없다. 이건 아직 쓸 수 있다. 그렇게 정리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서랍 맨 안쪽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자리였다. 봉투는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 해져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떠오르지 않았다. 봉투를 열었을 때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나왔다. 크지도 않았고 색도 바래 있었다. 특별한 구도가 있는 사진도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기려고 찍은 사진 같지도 않았다. 그냥 그날의 한순간을 담아둔 그런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정리를 할 수 없었다. 손이 멈췄고 몸도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진 속 장면은 조용했다. 누군가 웃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건이 담겨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나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서랍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 사진은 감정을 불러오지 않았다. 울컥하지도 않았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또렷한 감각을 데려왔다. 그날의 공기, 그때의 빛, 그 장면을 둘러싸고 있던 소리 없는 분위기. 나는 그 장면 속에 다시 서 있었다. 사진은 말이 없었지만 나를 정확한 시간과 장소로 데려갔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그날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의 나에게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사진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의미를 붙이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어떤 기억은 감정으로 남지 않고 물건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은 이렇게 사진이나 물건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다. 서랍 속 사진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은 아직 여기 있다 하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진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꺼내두고 싶지도 않았다. 제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장면은 필요할 때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굳이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랍 앞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리를 마치고 서랍을 닫았을 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사진 한 장이 나를 멈춰 세웠지만 그 멈춤은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었다. 나는 그날 정리를 하다가 시간을 만났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그 사진은 과거를 끌고 오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꺼내 보여주었을 뿐이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는 끝났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다. 손은 다음 일을 하려 했고 몸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조금 뒤처져 있었다. 사진 한 장이 가져온 건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설명 없이 마음속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이 왜 그렇게 나를 멈춰 세웠는지 곱씹었다. 특별한 장면도 아니었고 중요한 날도 아니었다. 웃음도 눈물도 없는 평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은 또렷했다. 그 또렷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기억을 감정으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감정이 크지 않으면 기억도 옅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진은 그 믿음을 가볍게 무너뜨렸다.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장면은 살아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기억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남아있는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으면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진을 떠올리며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날의 상황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하지만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어 붙일 이야기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사진은 이야기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가장자리 같은 느낌이었다. 그 가장자리는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다. 기억을 이해하려는 나와 그냥 두라고 말하는 나 사이의 갈등이었다. 한쪽에서는 익숙한 방식대로 정리하라고 재촉했다. 이렇게 두면 찝찝해질 거라고, 나중에 더 불편해질 거라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저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익숙한 쪽으로 가면 마음은 잠시 편해질 것이다. 의미를 붙이고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날의 장면은 다시 봉인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여러 번 해봤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꺼내 다시 보지 않았다. 떠올리되 붙잡지 않았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왜 아직 남아있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나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흘려보냈다. 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을 하자 마음이 잠시 불안해졌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불안은 점점 옅어졌다. 사진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의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기억도 말을 아낀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의 다른 물건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오래된 시계,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트, 낡은 가방. 그 물건들 역시 수많은 장면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나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모든 장면을 열어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물건이 기억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억이 물건을 빌려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준비란 감정을 다시 꺼내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였다. 그날의 나는 비로소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갈등은 그렇게 조금씩 풀렸다. 의미를 붙이려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다. 기억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뿐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다른 선택지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 선택지는 더 느렸고 더 조용했지만 나를 덜 지치게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다시 사진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멈춰 서지 않았다. 장면은 잠시 스쳤고 곧 사라졌다. 감정도 질문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알았다. 붙잡지 않으니 기억은 스스로 자리를 찾았다. 그 사진이 나를 멈춰 세운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놓아두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은 문득문득 떠올랐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경고 없이.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그냥 두자, 의미를 찾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할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더 큰 긴장이 생겼다. 놓으려 애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붙잡음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사진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장면이 아니라 그 사진을 들고 멈춰 섰던 내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서랍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나, 손에 사진을 쥔 채 움직이지 못하던 나.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진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사진은 단지 종이 한 장이었고 장면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 속에 서 있던 나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의 나, 그날의 태도, 그날의 선택. 기억을 붙잡는다는 건 어쩌면 과거의 나를 다시 불러와 현재에 앉히는 일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그동안 나는 기억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과거의 나를 다시 평가하려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은 어땠는지, 잘했는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 이미 끝난 일을 두고 나는 여전히 심판을 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묵직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이 나를 멈춰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멈춰 세우고 있었다는 걸. 장면은 조용히 있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되짚으며 그 움직임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기억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분주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서랍을 다시 열지 않았다.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그 장면이 떠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장면은 떠올랐고 곧 사라졌다. 예전처럼 따라가지 않았다. 설명을 붙이지도 않았다. 그러자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렸다.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이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억을 다루는 문제는 사진이나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를 계속 불러내 평가하는 한, 기억은 언제든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날의 나를 그날의 자리로 돌려보내면 기억은 더 이상 현재를 침범하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것 같다. 힘들었지만 견뎌냈다는 증명.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증명. 그 증명을 위해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증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과거의 나를 계속 불러낼 이유는 없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깊은 곳에서 흔들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억을 통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설명이 없어도 나는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살아있고 숨 쉬고 오늘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사진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멈추지 않았다. 장면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머물지는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바라보았다. 그러자 기억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나란히 걷는 느낌에 가까워졌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기억과의 거리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에서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진이 나를 멈춘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잊어서가 아니었다. 정리해서도 아니었다. 그 장면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제자리에 두었을 뿐이었다. 그날의 장면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고 그날의 시간에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 선택 하나로 마음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동안 기억을 잘못 다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은 꺼내서 분석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아니었다. 그냥 있었던 일, 지나간 장면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을 붙잡고 현재의 삶 위에 올려놓곤 했다. 그러니 하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 현재를 한 손에 쥐고 살고 있었던 셈이다.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나는 일부러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굳이 눈으로 다시 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니 기억은 더 이상 나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삶은 계속 흘렀다.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발견했다. 기억이 떠올라도 멈추지 않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장면은 스쳐 지나갔고 나는 현재에 남아 있었다. 그 차이가 하루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기억과 함께 사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두는 법이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나는 오늘의 자리에. 그 경계가 분명해지자 마음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다. 사진은 여전히 서랍 안에 있다. 없어지지 않았고 없앨 생각도 없다. 다만 이제는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는 장면이 되었다. 갑자기 나를 멈춰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증명해주는 한 장면이 되었다. 그 변화가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제 기억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한다. 아, 이런 날도 있었지.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는다. 잘했는지, 아쉬웠는지, 다른 선택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다. 그 질문들을 내려놓으니 기억은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 선택은 대단하지 않다. 세상을 바꾸지도 않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지도 않았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덜 무거운 하루가 요즘의 나에게는 충분하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을 뿐인데 하루가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기억은 꺼내야 할 때보다 두어도 되는 때가 더 많다는 걸.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 있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 오늘 나는 그 장면을 억지로 보내지 않았다. 그냥 제자리에 두었다. 당신에게도 서랍 속에 아직 꺼내지 않은 한 장면이 있나요? 사진 한 장, 물건 하나,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장면은 지금 꺼내지 않아도 되겠다.